수익을 읽는 눈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짚어드립니다. 주식투시경 스페셜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오르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중심으로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분위기 조금 달랐습니다. 지수가 1% 넘게 밀렸고 또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상승하는 종목의 수보다 많았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생각보다 약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도 온도차가 꽤 컸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저희 주식투시경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시죠. 네,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혜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투시경 스페셜에서는 무료 커뮤니티방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입장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 참고하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특히 선착순 30분께만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의 무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현재 실시간으로 벌써부터 신청해 주시고 계시네요. 종목 검색기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의 날개를 달아주실 분이죠.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간밤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네네. 오늘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흐름 나왔습니다. 네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중심의 어떤 시장에서 상당히 어떤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기는 했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수도 이제 상당히 좀 급등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 증시의 흐름이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미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지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미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뭐 차익 실현의 뭐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언제 팔아야 되나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2분기 실적 모멘텀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어떤 반등의 랠리 흐름이 연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국내 반도체에 대한 어떤 대형주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자극이 많이 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들이 상당히 이제 계속 코스피 대형주로 좀 집중이 됐고요. 또 반도체 대형주의 중심의 어떤 랠리가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이 반도체 대형주의 어떤 시장과는 좀 사뭇 좀 다른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흐름의 어떤 그 따뜻한 온기가 코스닥 시장이나 여러 이제 하위 종목군들까지 계속 이렇게 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상당히 약한 그런 흐름을 좀 보였죠. 어저께까지 강하게 또 상승을 했던 또 소부장 종목들 또 예를 들면 또 뭐 HPSP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이후에 또 강한 하락 이런 어떤 차익 실현 매물들의 어떤 따뜻한 온도, 이게 온도차가 너무나 좀 크게 벌어진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연결이 됐을지 수급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이 코스닥 시장의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셔도요.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그래도 이제 고점에서 상당히 좀 이제 망시형의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프리마켓 시장에서부터 이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주가의 어떤 강한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제 본 시장에서의 어떤 정규 시장에서 그 흐름은 상당히 오늘 그 큰 하락 이후에 또 다시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는 있거든요. 사실 고점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아직 논란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9,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 시장이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상단에 어떤 또 저항을 받고 다시 또 주가의 어떤 하방의 압력이 이어질 것인지를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저의 기준에서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가운데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줬으면 조금 더 안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요 밑에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수급에 대한 기준점이 주가가 상승하는 랠리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승하는 흐름에서 수급의 흐름은 조금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약간 반비례의 어떤 역방향의 흐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MA의 강한 돌파를 예상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사실 이 음봉이 강하게 만들어지면서 또 20MA의 저항을 부딪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 가운데 수급의 흐름이 상당히 조금 또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소의 조건은 좋습니다. 종전의 합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도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70달러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00원대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수급의 조건은 그렇게 크게 국내 시장에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수급의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종목의 지수로 확산이 돼서 이 매수세가 좀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은 좀 더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N자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상단에서 과연 이 흐름 9,000포인트의 기준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저에게는 관심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또 시장에 또 미국 시장의 흐름이 같이 좀 연동이 돼서 추가적으로 AI뿐만 아니라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까지 이어지는 이 공급난의 어떤 선순환매의 과정에서 같이 동반 상승의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저희 시장 앞으로 10,000포인트까지 또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또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시는 부분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이제 2거래일 연속 계속 들어오고는 있지만은 이 수급의 흐름이 얼마나 좀 더 강화가 될 것인가. 자, 그 기준에서 수급의 질을 놓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체크해 나가시면은 좀 더 안전한 매매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장 인사이트 잘 들었습니다. 이제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9,000피 혹은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 주셨네요. 저희 주식투시경 스페셜에서는 무료 커뮤니티 방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입장 방법 간단하고 쉽습니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바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특히 선착순으로 30명에게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또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의 무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고 계시네요. 마감 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올랐지만 사실은 이런 시장에서 더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는 강하게 올라왔는데 또 코스닥 혹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의 체감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는 장에서 따라갈까? 기다릴까? 이렇게 흔들릴 때 이분과 함께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모셔볼게요. 한영석 대표님. 네. 네, 대표님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네네. 대표님과 제가 좀 친근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드려볼 수 네. 있는 건데 기준이 없으면 손해본다.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알지만 네네. 사실 요거 좀 당연한 말 아닌가요? 상당히 당연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기준이 없으면 당연히 손해를 본다라는 거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 그게 생각만큼 또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감정이 좀 흔들리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뭐 우리 박다희 아나운서도 그 다이어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뭐 매일매일 하고 있죠. 매일이 다이어트죠. 네, 기분은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지 방법은 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뭐 좀 덜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 덜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무엇보다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근데 왜 안 될까요? 그죠? 근데 왜 안 되냐면요. 사실 네네.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네. 유혹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하.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마트에 네. 가면은 막 진짜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식욕을 자극시키는. 그럼요. 이미 다 쓸어 담고 있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트를 가면 이제 네. 과일을 이렇게 고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오렌지를 고르던 뭐 요즘에 이제 뭐 수박을 고르던 보면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고르는 나름대로의 다 노하우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뭐 색깔이라던가. 그렇죠. 네. 뭐 당도라던가 그쵸. 뭐 모양이라던가 뭐 요즘은 뭐 꼭지의 모양까지 뭐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고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트에 가서 진짜 사소한 그런 어떤 정말 야채나 아니면은 과일이나 이런 걸 우리가 고를 때도 뭘 가지고 있냐면은 나름대로의 선별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말 내 자산이 걸려 있는 이런 종목이잖아요. 네, 하다못해 과일도 그렇게 고르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 종목을 고를 때는 여러분들은 기준을 갖고 고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10개의 사과를 샀는데 그중에 한두 개가 썩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속상하죠. 속상하죠. 네. 근데 그 사과를 그냥 내가 어떤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막 주워 담다 보니 썩은 사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매수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매수의 기준이 있어야 있어야겠죠.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말 과일보다 더 소중하고 정말 더 가치 있는 이 자산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실까? 그건 꼭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비유도 들어주시는 네. 거면 정말 기준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기준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기준이 있잖아요. 네. 매도하는 기준, 매수하는 기준, 또 그렇죠. 손절의 기준, 손절하는 기준. 그다음에 또 비중 처리의 기준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네. 사실 어떤 게 제일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네. 다 어려운 것 같거든요, 대표님. 매수도 어렵고 네, 시장의 상황에 매도도 따라서 어렵고 네. 손절도 어렵고 비중 조절도 어렵고 자 이러신 분들은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좀 멈추시고 멈춰야 교육을 되나요? 먼저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박다희 아나운서가 이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전체적인 어떤 비중이 많은 그런 어떤 투자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이렇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매수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겠죠. 그냥 많은 분들이 그렇죠. 누가 사라니까. TV를 보니까 어떤 뭐 전문가가 뭐 올라간다. 이거 전망 좋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하나 담아놓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뉴스를 봤더니 어떤 회사에서 뭔가 또 좋은 또 시너지가 또 나오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또 매수. 자, 그렇게 계속 매수만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내 포트폴리오는 완전 백화점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잘 주워 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실 이거를 잘 팔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좋은 식재료를 다 담아놨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잘 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냥 썩어진, 그렇죠. 다 버려야 되는. 근데 우리 종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잘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딱 주어지기 전에 잘 팔아야 되는데 잘 파는 기준에서는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뭐도 있냐면은 손절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은 손절이에요. 우리 박태희 아나운서도 매매하시다가 네. 손실이 났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도 어떤 종목이 손실이 나고 있다. 자, 그러면은 그 종목을 과연 손절을 잘 하실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네네. 이럴 때 또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아마 그 한영석 대표님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네. 그동안 강조해온 기준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종목을 매수한 이후에 모든 거를 생각을 하신다라는 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이 매수를 하기 전에 어떤 기준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이 도달하면은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나만의 어떤 목표가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가 설정한 방향으로 이 주가를 내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얘가 그렇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내가 손실을 멈춰야 할지 그 기준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거와 그 기준이 없으신 상태에서 매수하는 거는 너무나 달라요. 자, 네. 그리고 또 하나 비중입니다. 비중. 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고액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하시는데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분들의 패턴이 그냥 한꺼번에 왕창 샀다가 왕창 빠지고 예, 그런 패턴의 기준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손실의 범위도 내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기준에서도 너무 이게 넘어가 버리면은요. 손을 쓸 수가 없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과 공포 속에서 놓칠 못해요. 왜냐하면 얘가 다시 올라가면은 그만큼의 손실을 내가 또 다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심리적 위협과 부담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비중,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할 때부터 정말 우리가 매수하는 그 타이밍은 뭐냐면은요.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하락이 멈췄네. 얘가 상승을 하네. 상승하는 가운데 뭔가 우리가 기다렸던 기준점, 뭐 수급이면 수급, 거래량이면 거래량, 아니면은 캔들의 패턴이면 패턴, 또 전고점이면 전고점 돌파하면 전고점 돌파.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 안에서 딱 우리가
아, 이때다 하고 들어가도 어때요? 역방향에 또 배신감을 당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비중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비중을 설정해 나가시면서 갖고 가셔야 되는 그런 기준점들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제 매수의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박다희 아나운서도 보면 네. 어떤 뭐 주식을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한다. 그럼 아까 이제 저희가 뭐 과일에 대한 비유를 잠깐 드렸지만 네. 가장 그래도 나는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이런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라고 갖고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이요. 네네. 이제 대표님 강의를 듣다 보면 네.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인지 네. 또 봐야 하는 것 같고, 네네. 네, 또 어떤 게 정말 진짜 수요이고 가짜 수요인지, 네네. 네, 이런 뉴스를 선별하는 기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양봉이라 하더라도 이게 진짜 수급이 몰려 있는 양봉인지 아니면은 차익 실현,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주도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가격대에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양봉인지 그런 걸 구분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거래 대금이나 이런 어떤 수급이 강하게 또 몰려왔을 때에 그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과 그 다음에 주가는 올라가는데 얘가 갑자기 막 거래 대금이 막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주가가 막 하락을 하는데 어떠냐면은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막 터져요. 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될까? 어, 그런 것들도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매수할 때도 그런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또 매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숫자만 보고 매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냐면은 내가 목표 가격을 설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와 했을 때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나는 이 정도 가격까지는 내가 목표를 놓고 내가 좀 이렇게 기다려 볼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주가가 막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설정한 가격이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이 좀 꺾이거나 아니면 내가 방향을 전환하는 이 과정에서 고점 대비 주가가 막 3%, 5%막 이렇게 밀린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기준에서는 나는 익절을 하던 아니면 내가 여기서 조금 내가 설정한 가격에서 그래도 2%, 3% 이상 빠지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 나간다던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으시다 한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많으시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손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먼저 해주셨고, 그런데 사실 수익 중인데도 네. 불안해서 빨리 팔게 되는 분들의 케이스도 있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네, 손실도 어렵지만 사실 수익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수익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최고죠. 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왜 그 수익을 잘 못 지키시고 조금만 올라도 불안하냐면은요. 이건 좀 사람의 심리하고 좀 기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얻었어요. 얻었는데 이거를 빼앗길 때 되게 가장 불안한 그런 심리 요소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딱 사놓고 기다려봤더니 얘가 갑자기 막 지금 수익률이 한 20%, 30%가 돼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게 커진 거예요. 네, 그게 눈에 딱 들어오고 사진이 딱 찍혔어요. 그 순간 어때요? 이 돈은 다 내 돈 같잖아요. 그렇죠. 아직 수익 실현 전인데도. 그렇지만 이 돈은 네. 내 돈 같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얘가 조금씩 주가가 막 하락을 하면서 얘가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빨리 팔고 싶어요. 그렇죠. 네, 요즘처럼 산전닉스 초강세인데 네. 그런데도 조금만 흔들려도 일단 먹고 나올까? 그렇죠.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그래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빠지기는 했지만 전체 추세가 살짝 꺾이기는 했지만은 어떤 전체적인 캔들의 위치나 아니면은 수급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만약에 정고점을 돌파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 정고점 돌파 기준에서 얘가 그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기준만 볼 수 있다면 어떻겠어요? 충분히 내가 지켜보고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은 매도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매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깨지지 않는다.
된다라는 기준만 내가 갖고 있으면 그때까지는 보유하고 있는다 한다면 좀 불안하지는 않겠죠.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 감정을 누르고 기준에 맞게 투자를 한다는 게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님. 엄청 네. 어렵죠.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한 네. 가지씩만 손절의 기준과 네. 수익을 지키는 기준 한 가지씩만 꼽아주시면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러니까 수익을 지킨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매매의 어떤 기준을 잡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한다. 그랬을 때 최소한 이 종목에 대해서 처음에 진입하는 자리에서 이 주가의 방향이 상승을 했을 때는 어느 구간까지는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준 설정을 하겠죠. 네. 그럼 뭐 저의 예를 들면은 저는 그래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 한 10% 정도의 일단 수익을 먼저 일단 예상을 해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나서 그 이상 초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설정한 목표가를 얘가 강하게 돌파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돌파한 이후에도 이 흐름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계속 관망을 하면서 계속 스윙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갑자기 뭐 차익 실현의 어떤 기준이 잡힐 만한 고점 대비 뭐 5%, 뭐 3%, 5%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와요. 그리고 그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과정 중에 강한 수급이 형성이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또 차익 실현의 기준을 만드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한 부분을 놓고 결정을 하시고 또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점들 뭐 제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고점 대비 일단 3에서 5% 정도 하락을 하면 비중은 50%는 줄이고 간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특히 이제 상한가 갔을 때는 고점 대비 또 우리가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는데 그날 상한가가 풀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무조건 100%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가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50%는 차익 실현. 그리고 상한가가 풀렸다 그러면은 나머지 전량 차익 실현. 이런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잡혀 있으시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의 보전, 그다음에 손실의 어떤 그 부분들을 최소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면은 네. 목표가를 한 10% 정도로 예. 설정을 하고 네네. 네, 거기에 도달을 했을 때 과하게 탐욕스러워지면 안 된다 같은데 그렇죠. 맞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탐욕의 실패인 것 같아요. 제가 음. 보기에는 수익도 더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탐욕. 그리고 네. 저희가 올라가는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상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뭐냐면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그런데 더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거기가 끝인 경우가 되게 이제 많아져 네, 버리니까. 고점에서 따라붙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투자자분들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떨어지면 이 바닥 저점에서는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사실 그 불안한 상태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네. 심리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네. 자, 그런데 그 불안한 가운데 뭔가 선택을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확신을 가질 때까지 좀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있겠죠. 얘가 네. 조금 더 되돌리고 확인이 되고 막 이런 과정들. 근데 너무 확인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고점에 또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운데 정말 강한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슈팅이 나오거나 이랬을 때는 너무나 강한 확신 때문에 내 기준을 그 확신과 이제 치환을 해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네. 네. 요즘 듣다 보면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좀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제 종목이 좀 널뛰고 네. 네, 변동성이 큰 이런 장에서 네. 기준을 지키다가 제가 오히려 기회를 놓치면 어떡해요, 대표님?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지 네네.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는 그 기준이라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체크리스트를 보더라도 일단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 무조건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어떤 분이 저 어떤 종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요, 저는 항상 물어봐요. 왜 사셨어요? 어떤 기준에서 사셨어요? 예,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거를 샀을 때 그냥 누가 뭐 사라고 하니까 샀어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사실 때 그러면은 얼마까지 얘가 좀 올랐으면 좋겠다.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가를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는 막 올라가면은 언제 팔아야 되죠? 이래요. 또 떨어지면은 이거 팔아야 되나요? 또 이래요. 손절의 기준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거래 대금과 이런 어떤 수급의 흐름은 반드시 꼭 지켜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매매를 한다라는 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주가가 올라야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주가가 올라갈까요?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이나 다른 여러 어떤 뭐 유통 어떤 물건들만 보더라도 수요가 몰려야지만 이게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 주가도 똑같거든요. 수급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야지만 거기서 서로 살려고 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의 흐름을 완전히 지켜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가격만 보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라는 건 너무나 잘못되신 거고, 가격이 오르는데 수급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게 뭘까요? 가짜의 상승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 잘못 들어가셨다가 하면 갑자기 고점에서 크게 피리침 맞고 내려오시는 경우가 많은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주도주까지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런 체크리스트만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도 충분히 안전한 매매 이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종목 오를까 이런 것만 보시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보면 거래량이 받쳐주는지,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런데 실제로 대표님께서 실제로 종목을 보실 때 네. 가장 먼저 체크하시는 거는 뭘까요?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던 수급입니다. 수급. 네. 네, 그리고 이 수급과 시장. 그러니까 아무리 수급이 좋아도 이 시장에서 그 방향성을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이 반도체 섹터가 이 시장을 주도하고 가고 있고, 자, 이런 흐름에서 솔직히 저는 좀 지금은 보지 않는 그런 섹터가 뭐 바이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전혀 시장이 이끌고 가는 그 주도주 종목들과는 너무나 좀 괴리감이 아직까지는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장 거래대금 상위 종목 기준으로 해서 이 시장이 어떤 종목군에 가장 큰 돈이 몰리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일단 종목을 선정을 하고 섹터의 범위를 좀 찾아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수급이다. 그래도 네네. 대표님께서도 수급을 먼저 본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대표님께 오늘은 좀 궁금함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이거 들으시면서도 지금 당장 기준을 못 만드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먼저 시작하라고 권유를 해주신다면, 네네. 네, 나만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정말 실천 가능한 방법 어떤 거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요 정도의 기준만 갖고 계시면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장이 상승하는, 반등하는 흐름 기준에서 요 종목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제가 저희 이 교육방에 무료방에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히 한번 소개해드리고, 제가 그 샘플 저희가 그 방향 첫 번째 기준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교육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아마 내일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네. 그러면은 나도 한번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실 수 있는 교육 다음 섹션에서 제가 또 아주 멋지게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결국에는 기준이 있어야 성장을 하고 변동성 장세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으며 또 다음 매매도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감이 아니라 이제 시장을 기준으로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달은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배우신 내용 내일장 매매에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방송에서는 주식투시경 스페셜 시청자
시청자분들과 무료 커뮤니티 방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매매의 기준 무료 라이브 방송에서 풀어주고 계신데요. 그 무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자막에 따라서 입장하시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증, 궁금한 질문들 해소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방법 따라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셔서 대표님께 직접 질문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주식투시경 스페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커뮤니티 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주식투시경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대표님 모시고 그동안 시장의 궁금증들 한번 해소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궁금증을 직접 차트에 녹여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 안목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한번 모셔볼게요. 대표님. 네, 오늘 이제 질문을 드려봤는데 네. 이 질문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정말 실전 매매를 해봐야 하잖아요. 네네. 네, 어떤 거 배워보면 차트 보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아 그래도 저거는 어떤 차트다 지금 뭐 이 모양이 어떻다 뭐 방향이 어떻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또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 이제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 저게 도대체 뭐지? 막 이렇게 용어조차도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실 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어떤 기준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하실 때 조금만 갖고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종목에서 그 높은 수익을 또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잘 챙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신호의 이름, 뭐 망치형이라든지 뭐 장악형, 뭐 돌파 거래량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신호에 대한 어떤 구분 같은 것들. 자, 그런데 이러한 신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신호지만은요, 이 신호들이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어떤 기준에서 똑같은 그런 어떤 캔들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차트의 모습이지만은 얘가 왜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저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판단의 어떤 확인 기준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뭘 하실 수 있냐? 매매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얘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가지고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중을 좀 더 줄여야 될지 아니면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될지 이런 어떤 판단의 기준들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충분히 자리를 잡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하고 그동안 많이 공부는 하긴 했지만 그 캔들 패턴, 어떤 캔들 패턴이 우리가 어떻게 봤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시장에서 매매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승 반전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상승 반전형 캔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은 이 캔들 패턴이 뜨면은 무조건 그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빡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상승 반전입니다. 자, 반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네, 계속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얘가 반전의 흐름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신뢰도가 있는 그런 캔들 패턴 4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망치형이라는 거죠. 자, 망치형이라는 거는 캔들의 모양 자체가 고점 또는 저점에서 얘가 바닥을 이렇게 되돌리면서 아랫꼬리가 강하게 형성이 되는 이런 캔들 패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라는 거는 주가가 강한 하락 이후에 작은 반등의 어떤 시야 속에서 결과적으로 3거래일을 통해서 이 전전일의 강한 이 하락의 범위를 완전히 다시 되돌려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뭐 상승 장악 확인형, 그다음에 샛별 십자형 여러 패턴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켜볼 수 있는 패턴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면 무조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 금지가 아니라 무조건 매수는 하시는 게 아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런 캔들 패턴이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이런 캔들 패턴이 딱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제부터 급등한다 이런 기준보다는 이 하락하는 압력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예, 그러면은 여기가 저점이었으면 종가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자, 종가상의 기준에서 여기가 저점으로 끝났는데 더 이상 이 저점이 이제 훼손이 되지 않는 거죠. 더 밑으로 종가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가 종가였는데 이 종가 이하, 이 아래 이하의 가격에서는 거래가 형성이 안 되고 그 이후부터 주가의 어떤 종가가 계속 높여져 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하방의 압력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서 신규 매수세의 유입을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딱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까지 눌리고 있었던 이 흐름이 조금 더 진정이 돼서 이제는 좀 바닥이 저점에 대한 확인이 딱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강하게 또 다시 어떤 상승의 방향으로 이렇게 추세가 바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캔들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망치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금 보시면 분명히 아랫꼬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만 이 아랫꼬리가 전체 몸통 길이의 2분의 1 이상 되돌리면은 그만큼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저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아랫꼬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 구간에서 많은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싸줘도 너무 싸졌어. 그러니까는 빨리 얘를 조금 더 지금부터 편입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그 이후에 이 구간의 이 저점 이하를 이탈하는 이런 종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바닥에 대한 어떤 바닥 다지기가 잘 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이하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은 주가가 조금 더 계속 올라갈 수 있겠구나. 여기서부터는 상승의 동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탈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자, 그렇지 않아도 저기가 저가였는데 저 저가까지 무너뜨리면서까지 누군가가 매도를 한다. 그 얘기 자체는 결국 뭐가 되는 걸까요? 저 가격이 저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더 추가적인 어떤 더 낮은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여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뭐 손절을 하시던 아니면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던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뭐 기준에 대한 이야기, 기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기준은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은 전략이다라고 또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아까 전에 망치형의 기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꼬리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되돌리는 어떤 그 힘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높은 신뢰도를 보실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종가 회복의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중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이 주식에서는 종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어떤 종목이 시작가에서 기준으로 이만큼 올라갔어요. 자, 이만큼 올라갔는데 주가가 여기 고점까지 상당히 강하게 완전 거의 상한가 근접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순간까지는 어떻게 봅니까? 야, 정말 강하다. 정말 힘이 세다. 정말 이 그 빨간 양봉의 모습처럼 정말 붉은 에너지가 그냥 꽉 차서 아주 그냥 뜨겁다 막 이렇게까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얘가 가격이 딱 종가가 형성이 돼서 더 이상의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뜨거운 기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주가가 밑으로 쭉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윗꼬리가 쭉 달려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만큼의 열기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강한 고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종가는 여기, 결국에는 지금의 온도는 100도가 아니라 20도라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는 얘가 이 시작가까지 밑으로 이탈을 해서 파란색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또 영하의 날씨까지, 영하의 기온까지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이 고점의 가격이 아니라 이 바닥에 최종적으로 종가가 형성된 가격이 어느 가격이냐, 그리고 그 가격까지 왔을 때의 포지션, 그걸 여러분들이 온도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주가가 강하게 밑으로 하락을 합니다. 너무 추워요. 정말 마이너스 한 30도, 40도까지 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여기서부터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가는 뭐 마이너스 영하 뭐 2도, 3도에서 얘가 마감이 됐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온기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면서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내일의 어떤 방향성까지 좀 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까지 왔을 때는 보통 어때요? 아주 심리적으로 되게 공포스럽습니다. 특히 전날 이렇게 하락 이후에도 추가적인 음봉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계속 짓눌릴 때는요. 아마 투자자분들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뭔가 되돌리는 흐름이 이렇게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도 이렇게 녹록듯이 이렇게 녹아지시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승의 기운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매수의 진입을 우리가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는 뭘 보면 된다? 되돌리는 흐름의 기준에서 과연 얘가 어느 정도 되돌림으로 마감을 하는지, 그래서 이 종가의 회복이 얼만큼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꼭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기준을 한번 볼게요. 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또 하락을 해요. 자, 하락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요, 요 기준점, 장대 음봉에 대한 저점이 여기예요. 자, 저점이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탈을 하지만 다시 회복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 다음의 흐름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망치형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2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요,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요.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되돌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되돌리고, 그러니까 저점을 계속 이탈하지 않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날 흐름이 어때요? 음봉으로 이 저점을 강력하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그래도 바닥에 어떤 저항선을 가지고 지지선을 잘 버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딱 보니까는 그 지지선이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강하게 이제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저점에 대한 인식으로 생각했던 이 지지선이 결국에는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저항선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1층에 있었는데 1층에 바닥에 있었는데 이제 바닥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당히 위험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지하로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있었던 1층의 바닥은 지금 지하에서 봤을 땐 천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뚫지 못하는 그 힘 가운데서는 주가의 에너지는 계속 이렇게 하방의 압력으로 이끌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격선을 우리가 어떤 종목에서 어떤 기준점 가격을 계속 터치를 하는데 이탈을 하지 않아. 그러면은 얘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탄탄한 그 저항선의 어떤 지지선의 흐름을 갖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걔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어떤 방향성. 내가 만약에 요 구간에 편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내가 비중을 줄이시든지 아니면은 잘못했구나. 뭔가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해서 빨리 빠져나오시는 손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종가가 얼마나 회복되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저가가 얼만큼 잘 지켜졌는가 이 저가가 과연 정말 이 흐름에서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되면서 추세 흐름을 이탈하지 않는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보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저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주가가 여기까지 밀리기는 했지만 다시 되돌리고 또 여기까지 밀렸지만 다시 되돌려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 저가를 이탈하는 흐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종목은 이 바닥의 저점을 잘 지지선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떤 수급의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 가운데서 주가가 우상향으로 천천히 이렇게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망치형이 떴으면 무조건 매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락의 흐름이 멈춰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게 완벽하게 어느 정도 바닥에서 되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상승의 기준에서 거기서는 이제 수급을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흐름점에서 되돌리는 흐름이 계속 나왔어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요. 바닥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 바닥 이후에 어떻습니까? 조금씩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형성이 되죠.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바닥을 확인하고 수급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이제는 그 가격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되돌리는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 매수세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드디어 확인했다.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을 때 강한 슈팅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슈팅이 나오는 가운데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한 거래 대금이 실려야만 주가는 앞으로 계속 탄력을 받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데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격만 올라가는 수급의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망치형의 기준에서 이제 얘는 고점에서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이만큼 하락을 했다가 이만큼 다시 되돌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는 이 과정 속에서 강한 수급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점에서. 자, 강한 수급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많이 사러 온 사람도 있었지만은 많이 팔고 나가기도 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는 뭐예요?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는 주가의 하방의 압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기에서도 보면은 어마어마한 꼬리가 달렸습니다. 자, 주가가 강하게 뻗어 올라간 상황에서 고점에서 이런 모양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강하게 흔들렸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수급의 어떤 기준까지 놓고 보면은 이렇게 많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얘도 정말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조금씩 우리가 시장에서 매매를 하면서 알아가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기준만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기준점을 좀 더 늘려가실 수 있는지 그 내용 같이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이 시간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시경 스페셜 오늘도 50분 알차게 달려봤습니다. 아래 하단의 방법에 따라 무료 커뮤니티방 다시 한번 입장 안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안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